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자. 요 교재 다 받았죠? 그래서 이 교재 앞으로 갖고 다니시면서 요번 한 달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우선은 5월 특강의 목적성 관련돼서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어쨌든 나는 모든 수업의 가장 중요한 건 OT라고 생각해. 수업의 방향성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목적성이 분명해야 끝났을 때 얻어가는 게 많아질 수 있겠지?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황금 같은 좋은 주말에 우리가 굳이 영어 수학 같은 과목도 아닌 이런 과목을 들어왔으니 얻어가는 게 많아야 되겠지. 5월 특강은 결국 1년 입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5월 특강 상황에서는 너가 가고 싶은 학교가 아직 지정이 안 됐어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 가고 싶은 학교가 지정이 됐어도 중요한 건 그 학교가 나랑 맞는 학교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니네는 대부분 학교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겠지만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서 결론적으로 헛발질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얻어가는 게 많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특목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학교가 맞는지, 그리고 그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강의가 기본적으로 영수랑은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영어 수학과는 다르지. 자, 왜 달라? 이 강의는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내가 너무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니면 나 사실 이런 쪽에 별로 생각이 뭐 그렇게 없는데 엄마가 하도 들으라고 해서 나 별로 듣기 싫은데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 수업을 듣기보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대화를 먼저 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이 수업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어. 알겠죠? 자, 그러면 당신들이 이제 09년생이죠? 대단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첫 세대고 고교학점 이제 첫 세대이기 때문에 또 역시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해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고요. 나는 내 1년에 중3 입시 내가 제일 많이 치러. 나 진짜 장담해. 근데 전국에서 나만큼 많이 하는 사람 없어. 나 1년에 200명씩 한다. 근데 200명씩 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장 안정적인 입시를 안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해. 난 진짜 별별 변수들을 다 보기 때문이야. 너한테 욕심을 많이 내지도 않을 거야. 제일 필요한 거 몇몇 가지만 얘기할 거야.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자, 5월 특강은 4주 동안 진행이 된다. 단기 특강이지. 그래서 1주차 때는 오늘 특목 입시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이게 뭔 뜻이야? 오늘은 어차피 개별 면담 안 들어가. 개별 면담 안 해. 나는 그냥 학교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할 거야. 자, 그 이유는 뭐냐? 너가 어떤 학교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 설명을 듣고 내가 그 학교랑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내가 만약에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웬만한 학교들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생각해. 알겠어? 자체적 판단을 하란 말이야. 나한테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전반적인 특목 입시에 대한 모든 설명들을 할 거고, 오늘 이제 1주차 마지막부터 2주차, 3주차까지가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크게는 자소서는 어차피 4가지 항목이 들어가지만 5월에는 4개를 다 해보진 않을 거고, 핵심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랑 그 다음에 진로 직업에 대한 거를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다. 자, 왜 자기주도 학습이랑 진로 직업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직업이라고 그 빈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여기를 얘기하냐? 사실상 입시의 중심축이자 핵심 사항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이 파트에 있어서 그 학교가 뭐다? 원하는 인재상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진짜 얘기를 내가 거의 자 인이 박히게 할 건데, 아무튼간 요 3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메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3, 4주차 때 이제 면접을 할 건데 3주차 중반까지도 자소서를 좀 할 거고, 4주차 때 이제 면접을 좀 해볼 건데, 입시 면접에서 중요한 사항들 정리할 거고, 특목고들은 학교별로 또 어떠냐? 학교별로 면접의 방식과 그리고 형식, 내용,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고랑 외대부고의 면접이 완전히 달라요. 외대부고랑 상산의 면접 완전 다르고 하나고랑 상산의 면접은 그냥 아예 달라. 그리고 외고국제고도 면접이 좀 달라.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반적인 실력 향상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에 조금 더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을 실력 상승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강의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갑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어. 자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특목고라고 얘기하면 원래 크게는 4가지야. 4가지인데
과구영재고가 있지. 그리고 전국권 자사고가 있고 외고국제고가 있고 강역권 자사고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수업의 메인은 전국권 자사고랑 외고국제고기는 해. 알겠지?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 외고국제고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전국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 10개 있어. 10개 어차피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학교 3개 얘기할 거야.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쓸 건데 그럼 안 되나?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 북일, 김천, 포철, 현대청운, 하늘고 다 돼. 다 되는데 3개 학교를 설명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아까 말했지. 시간 관계상 우리가 3개를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학교 3개가 사실상의 고입을 주도하는 학교들이야. 그러니까 이 학교들의 특징을 잘 들으면 이거는 이 학교들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전자사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네가 쓰려고 하는 학교 어디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 3개, 하나고, 외대부고, 상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3개 학교 모두 1차는 3개 학교뿐이 아니야. 전국권 자사고는 모두 1차는 성적이랑 출결밖에 안 들어가.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무슨 아주 그냥 자소서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생기부라고 관리를 열심히 해. 그래봤자 성적에서 삐끗하거나 출결에 문제 있는 인간은 어차피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다는 거야. 1차 어차피 이거 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중요한 거는 전형이나 방식은 다 다르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소서는 모두 똑같다. 전자사나 외고국제고나 모두 자소서의 구성과 형식이 똑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적어보겠어. 앞으로 중3이 특목고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 구성의 자소서를 쓰게 돼. 4개가 들어간다. 1번 자기주도학습, 2번 지원동기랑 입학활동계획, 3번 졸업후 진로계획, 4번 인성영역.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고를 쓰든 외대부고를 쓰든 상산을 쓰든 명덕을 쓰든 대원을 쓰든 어차피 똑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 구성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 4가지 항목의 글자 수가 1500자인데 자, 이 4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4가지를 보면 4가지가 모두 다 25, 25, 25, 25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 그 첫 번째. 그러면 이 4가지는 메인 핵심 항목이 2개, 나머지 2개는 서브 항목이야. 그럼 서브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패스랑 페일만 존재하는 거. 예를 들어 이 서브 항목들은 네가 이제 어떤 걸 써왔어. 선생님이 좋다. 이렇게 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12월까지 쭉 가면 돼.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거야. 절대평까지. 근데 합불합에 영향을 미치는 메인 핵심 항목은 상대평가야. 무슨 뜻이야? 친구보다 잘 쓰려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야? 중3의 입시 수업은 무조건 집단 수업이 돼야 돼. 너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너의 경쟁자이자 동료를 봐야 된다고. 매 주차별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주차별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너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거와 동시에 네가 네 상태를 판단하는 거야. 상대평가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선생님이 그래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해도 더 잘 쓰려고 하고 더 잘 쓰려고 하고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 더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게 뭐다? 메인 핵심 항목이야. 그러니까 뭐야? 메인 핵심 항목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메인 핵심 항목 2가지가 뭐냐?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이거죠 이거. 자 그다음 2번째는요. 요 파트에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진로 직업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도가 70%, 진로가 30%.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주학이 사실상 합불합의 가장 메인 핵심이고 진로도 영향을 좀 미치는데 오늘은 진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어. 자, 진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진로 직업이 자기소개서에 뭐기 때문에 적어주시죠. 대주제이기 때문이다. 중요도 자체는 자주학이 훨씬 중요해. 자주학이 훨씬 중요한데 진로를 잡아놓고 시작했을 때 쓰기가 좀 편해. 왜? 말했지만 진로 직업이 대주제야. 대주제라는 건 우리가 이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을 쓸 때도 진로 얘기가 들어가. 왜 들어가냐면 너가 이 주제 탐구를 왜 했는지 계기를 말할 때 진로를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편해. 내 꿈이 뭐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공부를 했다. 또는 내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진로 얘기가 들어가요. 지원동기랑 입학활동계 여기 아예 그냥 진로 파트야. 어떤 인간은 만약에 지원동기를 써봐.
너가 이제 하나고를 왜 지원하는지를 써봐. 그러면 개인사를 또 적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한테 네 개인사 풀지 마. 나한테 풀지 말라는 건 외대부고 하나고한테도 풀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명도외고에 지원한 이유는 내가 초등학교 때 프랑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네 개인사 푸는 곳 아니야? 아니면 뭐 진짜 무슨 사촌 언니가 다닌다. 이런 거 진짜 얘기하는 애들 있어. 옛날에 너무 귀엽지? 교복이 예뻐서.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런 걸 쓰는 파트가 아니라 여러분 지원 동기는 어차피 하나예요. 여기 앉아있는 인간들 모두 다 딱 그 내용으로 쓸 건데 지원 동기, 내가 그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야.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학교가 필요한 거야. 그거 말고는 이 학교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입학활동 계획도 뭐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하겠다고 얘기해야 돼. 이것도 역시나 내 꿈을 위해서 필요한 거. 졸업 후 진로 계획은 그냥 이거 아예 진로 파트. 인성 영역조차도 진로 얘기가 들어가. 그래서 내 꿈인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회를 했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파트 전부에 지금 진로 직업 얘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로 직업을 잡아놓으면 쓰기가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뒤로 넘겨.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를 얘기하겠어. 자, 그래서 이번 주 숙제에 대해서 안내하겠다. 자, 이번 주 숙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직군을 2개를 찾아올 거야. 하나는 여기를 쓰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뒤에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자, 그럼 직군을 쓸 때 어떻게 쓰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쓸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앞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4개를 그린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도 똑같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4개를 그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가 이제 한 세트인 거지.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페이지 구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꿈을 뭐다? 2개를 써온다. 지금 올리원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도 어떻게든 하나를 더 써. 내가 말한 기준에 맞춰서. 알겠어? 그래서 2개를 써서 뭐야? 다음 주에 나랑 면담할 때 내가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너가 하나밖에 안 갖고 오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꿈이 첫 번째 중동지역 전문 기자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자. 자, 그러면 이렇게 2개를 쓰고 시작한다. 알겠어? 2개를 무조건 쓰고 시작해. 그러면 이 2개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기사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2개를 이제 썼으면 제일 첫 번째 칸에는 뭘 쓴다? 여기에는 이제 하는 일 3가지를 찾아. 난 너무 웃긴 게 자기 꿈이 외교관이야. 근데 외교관이 하는 일을 3가지 말해. 그럼 얘기 못하는 애도 천지빛깔이야. 그러니까 꿈이 전혀 정보 기반이 아닌 거야. 그 꿈을 자기가 외교관 3년 동안 생각했대. 근데 외교관이 하는 일을 3가지를 말해봐. 그럼 대답을 못하는 거야. 재외국민 권익보호, 타국과의 국제조약 결성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사전적 의미 3가지를 찾아오는 거야. 하는 일 3개. 자, 두 번째는 요즘 그 업계의 가장 큰 이슈 2가지를 찾는다. 알겠어? 여기서 그 업계의 가장 큰 이슈라는 건 만약에 중동지역 전문 기자면 요즘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 2개를 찾아와.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자면 요즘 우주공항 업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 2개를 찾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의성을 체크해보자는 거야. 시의성. 알겠니? 그래서 이거가 지금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직군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 2가지.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라는 게 뭐야? 여기서 우리가 공익성. 알겠지? 그래서 여기 파트는 무조건 서술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직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직군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라고 끝내야 돼. 문장이. 알겠지? 그럼 그 이유를 찾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 업계의 해외 사례 2가지를 찾는다. 해외 사례 2가지는 중동지역 만약에 전문 기자면 BBC나 CNN 같은 해외 언론사가 중동지역 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찾는다던가 아니면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자면은 독일의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 현황 프랑스의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 현황 이런 거 찾는 거야. 이게 뭐야? 글로벌성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채우고 여기도 이 4가지를 채운다. 자, 그럼 이 4가지를 채우는 모든 방법은 자료조사다. 정보조사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기반으로 다음 주에 만나서 개별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목은요 수학이 아니에요. 네가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찾아진다기보다는 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럼 요런 것들을 채우셔서 어떻게 한다? 다음 주에 만나서 면담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가도록 합시다.